모르티비 성욱입니다. 토트넘의 맨시티 대첩까지는 아니고 3대3 극적인 무승부를 이끈 손흥민 선수가 이 시합에 공식 MOM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게 재밌는 게 손흥민 선수가 전체 41,914표 가운데 40.8%로 최다 득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날 2위가 이날 굉장히 부진했던 엄청 많은 찬스를 놓쳤던 혼란입니다. 무려 33.3%의 지지를 받았는데 여러 매체들이 수훈갑으로 꼽은 게 이날 대항 클루스키거든요. 근데 클루스키는 이제 혼란의 3분의 1 정도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손흥민 선수 MOM으로 공인을 받을 만한 기여도를 보였습니다. 1골, 1도움, 1기점. 물론 뭐 1 자책골도 있긴 하지만 그건 뭐 수비하다가 운이 좀 안 따랐던 거니까. 자, 이날 손흥민 선수 선제골은 맨시티 원정에서 아주 이른 시간에 나온 득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특히 특유의 장점, 그러니까 스피드에 결정력에 돌파 능력이 모두 발휘가 됐던 장면이라는 점에서 박수가 절로 나오는 멋진 골이었습니다. 재밌는 게 이날 그 토트넘과 맨시티가 모두 3골씩 넣었잖아요. 토트넘의 경우 이날 기대 득점 XG 값이 0.56밖에 안 되는 경기였습니다. 이게 또 집계하는 곳마다 다른데 어떤 곳에서는 0.4 몇이라고 또 집계를 했던데, 아무튼 한 골도 못 넣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에서 무려 3골이나 만들어냈다는 거, 선수들의 집중력이 돋보였다는 얘기고, 반면에 리그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혼란 같은 경우에는 혼란 혼자서만 기대 득점이 0.92였는데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만큼 결정력의 차이가 이날 승점을 두 팀이 나눠 가진 그런 결과를 이어졌다. 또 이날 손흥민 선수가 여러 기록들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면, 먼저 손흥민 선수가 오늘 맨시티 원정에서 넣은 골로 역대 프리미어리그상 처음으로 해당 시즌 디펜딩 챔피언 팀의 홈으로 원정을 떠난 경기에서 무려 4번이나 득점한 선수로 기록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해당 시즌들 어떤 팀을 상대로 골을 넣는지 나와 있죠. 굉장히 쉽지 않은,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것은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시즌에 굉장히 좀 강팀으로 우승 후보로 분류되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팀들의 원정에 갈 때마다 강팀 만날 때마다 골을 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골은 또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 스타트인 50번째 골입니다. 토트넘에서는 이 기록을 가진 게 그동안 해리 케인밖에 없었는데 역사적으로 정말 엄청난 기록이죠. 야, 근데 진짜 원정 경기에서만 50골을 넣었다는 것도 진짜 생각할수록 놀라운 선수입니다. 또 이번에는 이 그래프도 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 혼자 팀 패스 네트워크에서 좀 동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완전히 섬이에요. 거의 뭐 흥민도, 흥민 아일랜드. 이날 패스 자체도 많이 하지를 못했지만 전진해서 압박하고 많이 뛰어다닌 만큼 어떻게 보면 동료들의 어떤 접근이나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다는 거, 이 그림으로 확실히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뭘로 보나 과르디올라 감독 빡칠만한 경기였을 것 같고요. 진짜 과르디올라 감독이 올 시즌에 황희찬 선수한테도 골 먹었죠. 졌고, 그리고 오늘 또 손흥민 선수한테도 굉장히 좀 시달림을 많이 당했는데, 요 사진이 현지에서 굉장히 지금 바이럴 돼가지고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 클루스프스키 3대3 동점골 직후 장면이라고 하던데, 어딘가는 그 막판에 그 혼란이 파울을 당한 상황에서도 그릴리시에게 내주던 상황에서 주심이 경기 끊었을 때 그 장면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이번 토트넘전에서 나온 장면이라고는 하는데 과르디올라 감독의 심경이 어떨지를 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넘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정이 좀 느껴지는. 맨시티 이날 무승부 하면서 3위로 처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컸던 게 이 장면인데, 이때 하프라인 앞서서 제가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 사진이 이 장면 직후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제 이 장면인데, 맨시티 혼란이 로얄이 굉장히 무모한 반칙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실 주심이 이걸 중단을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왜 언급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냐면, 이때 사실 혼란이 기어이 일어나서 플레이를 계속 해가지고 앞쪽에 달려가던 그릴리시에게 패스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드밴티지를 주는 게 누가 봐도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옵사이드도 아니었고 곧장 그릴리시가 골키퍼하고 1대1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장면이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이때 항의하다가 카드도 받았고 그 경기 끝난 이후에도 현지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골대도 이날 맨시티가 2번을 맞췄는데 이래저래 정말 승리와는 운이 따르지 않았던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나. 자, 현지 매체 반응 보겠습니다. 오늘은 풋볼 런던, 스코카, 그리고 이브닝 스탠다드, 구영민까지 4개 매체를 봤는데요. 선수별로 대체적으로 평점들이 비슷한데 뭐 비수마,
또 힐 같은 경우에는 평점이 정말 들쭉날쭉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우도기 같은 것도 그렇고 어떻게 좀 다른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 그런 점수인데요. 가장 높은 평점은 쿨루셉스키입니다. 4개 매체 중에 3개 매체가 무려 9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하고 로셀소 선수가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존슨 선수도 좋은 점수 받았고요. 공격진은 다 평점이 높은데 유일하게 브리안 힐만 점수가 굉장히 좀 낮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매체별로 어떤 평가를 내리면서 평점을 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풋볼 런던 가볼게요. 손흥민 선수에게 8점을 줬습니다. 골드 기자가 한국 다녀간 뒤로 굉장히 무리한 평점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자, 손흥민은 에티하드에서 골 넣는 걸 정말 즐긴다. 토트넘이 공격으로 전환할 때 전반에만 수차례 러블리한 패스를 넣어줬다. 골을 넣고 어떤 좀 득점에 관여하는 것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공격의 어떤 흐름을 살리고 템포를 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자, 맨시티의 세피스킥이 허벅지에 맞고 자책골이 된 건 불운했다. 후반 들어 로셀소의 골을 어시스트했다. 자, 데안 클루셉스키의 9점을 손흥민이 달릴 때 빠르게 공을 넘겨주면서 어시스트를 따냈다. 깊은 위치에서 다방면에 걸쳐 활약했고 드물지만 강력했던 헤더로 경기 막판 드라마틱한 동점골을 넣었다. 그 전반전에는 중앙에서 뛰었고요. 후반전 들어서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어떤 위치에서든 굉장히 높은 기여도를 보여줬습니다. 지우바니 로셀소에게 8점.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토트넘의 역전골이 된 프리킥을 내줬다. 후반전 낮게 가마찬 슈팅으로 2경기 연속골을 뽑아냈고 맨시티전 자신의 2호 골을 넣었다. 지금 굉장히 좀 로셀소의 플레이가 살아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77분에 교체된 게 많은 분들을 좀 아쉽게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77분 동안 뛰면서 토트넘에 차이를 주는 그런 플레이를 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2부 비수마인데요. 평점 4점. 매우 부진한 하루였다. 징계 후 복귀 전 지난 경기에서 경고적으로 못 났죠. 전반에만 수차례 볼 소유를 잃었고 맨시티가 3번째 골을 넣을 때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굳이 본인이 끌고 와서 하려고 하다가 실점을 하는 장면이 있었죠. 굴리엘모 비카리오 골키퍼 5점. 초반 도쿠의 슈팅을 잘 막아냈지만 손흥민의 굴절 자책골 그리고 포든의 골 둘 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네. 다음은 이브닝 스탠다드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8점을 줬고요. 첫 골을 넣을 때 뛰어난 기술과 야심을 드러내며 맨시티전 활약을 이어갔다. 로셀소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했다. 브리안 힐에게는 7점을 줬습니다. 손흥민의 골로 이어진 카운터 어택을 멋지게 만들어냈지만 카일 워커와의 맞대결은 미스매치였다. 이 부분은 진짜 힐이 좀 부진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다 점수를 아껴주는데 요 이브닝 스탠다드만 7점을 줬더라고요. 이거 오타 아닌가? 아무튼 전반전에 교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카일 워커하고 브리안 힐은 이게 피지컬적으로 거의 뭐 고등학생이랑 성인 느낌이 나는 그런 차이가 좀 있었고 특히 스피드면에서도 힐이 워커를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좀 미스매치였던 게 맞고 하프타임에 교체가 됐다.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은 의문이지만 뭔가를 보여줬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한 줄 남겨줬네요. 자, 그리고 클루스스케이 9점 줬습니다. 빼어난 올라운드 활약을 보인 경기였기 때문에 동점골은 활약에 걸맞는 그런 결과였다. 선제골 장면에서 손흥민에게 기회를 만들어줬고 전반에는 중미로 후반에는 윙어로 활약을 했다. 자, 브레넌 존슨 이날 선발로 나와서 오른쪽 윙어로 뛰었고 후반에는 왼쪽으로 이동을 했죠. 한동안 좀 주변부에 머무르는 선수였지만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모습이었다. 자, 클루스스키 골로 이어진 크로스를 올렸고 그바르디오를 고립시켰다. 좋은 평가 내렸습니다. 자, 에미레스 로얄 이날 벤 데이비스와 함께 이제 센터백 조합으로 나왔었죠. 4점 받았고요. 센터 벗어나면서 매우 부진한 경기를 펼쳤다. 자리를 자꾸 이탈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수로 놓친 상황에서 혼란이 골을 넣지 못한 건 행운이었다. 혼란이 이날 진짜 골을 많이 못 넣었습니다. 자, 2부 비수마에게도 4점을 줬는데요. 속도가 많이 떨어져 보이더니 그릴리시 골 장면에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전반전 실수 때 혼란이 골을 넣지 못한 건 운이 좋았다. 로얄과 마찬가지로 비수마 역시 굉장히 좀 재앙으로 이어질 뻔한 실수가 좀 있었다는 거죠. 자, 스코카 볼게요. 스코카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8점을 줬습니다. 경기 시작 10분 만에 2골을 넣었는데 그중에 한 골은 자책골이었다. 자, 자책골 장면에서 손흥민을 그렇게 비난할 수는 없다. 좀 더 침착할 필요는 있는 경기였다. 평점은 굉장히 후하게 줬지만 내용은 좀 뼈아픈 얘기를 넣었습니다. 자, 브리안 힐에게 4점을 줬네요. 몇 차례 빛나는 순간도 있었지만 마지막 볼 처리가 너무 자주 우유부단했다. 손흥민 선수가 약간 좀 화를 냈던 장면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문전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많아서도 안 되고. 그런데 자꾸 뭔가 갈등하는 듯한 이게 저는 경기 감각의 문제라고 보고 꾸준히 나오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지컬적인 부분은 극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클래스스킥이 9점 줬고요. 손흥민의 선제골을 도왔고 영광의 헤더로 글로리어스 헤더로 막판에 동점골을 넣었다. 자, 우도기에게는 4점을 줬습니다. 도쿠의 역동적인 플레이를 제어하지 못했고 그레이시가 들어온 뒤에는 자유 밖으로 끌려들었다. 근데 이 평가가 맞나요? 우도기가 레프트백이고 도쿠하고 그릴리시가 맨시티의 왼쪽을 했는데 약간 졸다가 썼나 이거? 왜 이렇게 원문이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이브 믹스마에게는 무려 2점을 줬습니다. 끔찍했다. 맨시티의 세 번째 골 장면에 실수를 했는데 이날 동료들을 궁지에 몰아넣은 건 그게 처음이 아니었다. 네, 2점을 줄 정도였나? 좀 과한 정도인 것 같은데. 자, 지오바니 로셀소에게는 8점을 줬습니다. 69분 동점을 만드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여줬다. 프리미어리그 3호 골인데 그 중에 2골이 맨시티전이야. 자, 로셀소가 살아난다면은 지금 벤탄쿠르도 빠진 상황에서 정말 토트넘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메디슨하고 벤탄쿠르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수가 하나 더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구영민 볼게요. 손흥민에게 7점을 줬습니다. 경기 초반 양쪽 골대 각각 골을 넣었다. 토트넘 주장이 경기 내내 수차례 좋은 판단력을 보여주면서 팀이 이뤄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 아주 극찬을 했네요. 근데 평점은 4개 매체 가운데 가장 짭니다. 클루셉스키에게 8점 줬습니다. 스웨덴 국가대표 선수의 아주 뛰어난 경기였다. 선제골을 도왔고 강력한 동점골을 막판에 넣었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포지션을 바꾼 뒤 뭔가 전환점을 둔 느낌이다. 약간 좀 경기 보는 눈이 좀 트였다고 해야 되나? 자, 브리안 힐에게는 3점을 줬습니다. 이 스페인 선수는 기술적으로나 피지컬적으로나 이 정도 레벨에서 뛸 수준이 아니다. 하프타임에 교체시킨 건 옳은 결정이었다. 굉장히 혹독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페드로 포로에게는 5점을 줬고요. 도쿠를 상대하느라 무척 힘든 하루였다. 그치, 도쿠는 포로랑 많이 부딪혔지. 우도기가 아니고. 자, 에메르송 로얄에게 4점을 줬네요. 비카리오의 첫 패스를 받는 선수라는 게 즐겁지 않은 것 같다. 이게 로얄이 실수가 좀 많이 있었는데 특히 그 비카리오, 그러니까 낮은 위치에서 박스 안에서부터 빌드업을 해서 올라가는 플레이를 이날 대부분 했잖아요. 로얄이 이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불안한 모습들을 많이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포스테코글루 감독 7점. 전반전에 전형적으로 오픈된 축구를 했지만 하프타임에 시도한 소폭의 전술 변화로 경기를 완전히 바꿔놨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 맞불을 놓은 경기인데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훨씬 더 좀 역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특히 그 부분은 뭐 토트넘의 선수 교체라든가 포지션 변화에 따른 그런 흐름이 바뀐 것도 있지만 맨시티 선수들이 후반 들어서 에너지 레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자, 요거는 맨시티가 올 시즌에 굉장히 부진한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오늘 경기만 그런 것이 아닐 것 같아서 요거를 과연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떤 식으로 또 풀어낼 것인지가 상당히 궁금해지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팀이 뽑아낸 6골 가운데 4골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를 한 경기였습니다. 굉장한 존재감을 보여줬고 현지에서 호평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 방송 영상을 따로 좀 만들까 하는데 현지의 그 레전드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또 좋은 평가들, 특히 로이킨 아저씨 마음에 들어요. 했는데 아무튼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팀 내 비중을 확실히 보여주는 아주 멋진 그런 경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